자, 이제 배열의 복사인데,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이제 배열 하나의 이제 배열명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인덱스라는 것도 쓰고, 그 인덱스의 개수가 이제 하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쓸 때는 뭐 1차원 별이라고 보통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쓰면 2차원 별이라고 하죠. 행열.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뭐 행열면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러요. 뭐 4차원, 5차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2, 3차 그 배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프로는 다 짭니다. 진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 뭐 1차, 2차, 3차 안에 뭐 그렇게 이제 배열을 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 뭐 배열 복사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그 배열 안에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저장해 내놓고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써야 된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배열 복사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좀 이것도 그림 좀 그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배열 복사. 자, 그래서 배열은 한번 생성하면 크기 변경 불가. 요거는 이제 배열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법이고요. 예, 규칙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이제 배열을 만들 때 그 두 가지가 있었죠. 배열이 만들어질 때 그 중괄호 안에다가 배열 객체로 만들 값 목록을 만들어서 배열 참조 변수 선언하면서 바로 그냥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참조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new라는 키워드와 배열 타입, 그 다음에 배열 이제 로 만들어질 데이터, 그죠? 그래서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값 목록을 넣어 가지고 이제 배열을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값 목록이 없이 어 이제 배열 타입의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하면서 new 이제 그 연산자 사용해서요 배열 객체를 만드는데 일단 크기 값만 몇 행 몇 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요소를 1차원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기에 해당하는 배열 객체가 힙 영역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크기를 한번 이게 설정해주고 배열을 만들면 고무줄 늘리듯이 이게 배열 크기도 막 늘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은 한번 크기를 내가 딱 지정해 놓으면 안 바뀌어요. 변경 불가.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배열은 크기를 바꿀 수가 없다. 한번 생성된 크기를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배열에 바구니에 뭔가를 담다가요. 담다가 다 찼어요. 바구니가 탁 늘어나면 참 좋은데 우리 그 여행용 가방 같은데 보면 자크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게 크기를 부피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 예, 그, 이, 그, 그 자크 부분을 이렇게 좀 열면은 이게 이제 더 늘어나는, 예,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행용 가방 가보면, 그러니까 부피를 작게 해서 여행이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이게 크게 늘려서 쓸 수도 있어요. 가방. 그렇게 지금 나오죠. 예. 그렇게 쓰면 참 좋은데, 배열은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그 더 많은 저장 공간이 만약에 필요하다. 배열에 뭔가를 더 집어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해결하려 그러면 보다 더 큰 배열을 새로 만드는 다음에, 그죠? 일단은 더 큰 배열을 새로 만든 다음에
예, 이전에 배열로부터 항목들을 복사한다. 아, 이거 정말 원초적인데, 그죠? 이거예요. 바구니가 요만한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과일을 담든지 다 찼어. 근데 여기에다가 과일을 더 담아야 돼요. 똑같은 거를 더 담아야 되는데 다 찼어요.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 여기서 큰 배열을 새로 만들고 큰 바구니를 새로 준비해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라 이 말이죠. 복사해서. 네, 이 얘기예요. 왜? 배열은 한번 이렇게 바구니 크기가 결정이 되면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바에서는. 그래서 큰 바구니, 큰 배열을 만들고 기존 작은 배열에 있던 이 값들을 이렇게 옮겨 담아라. 복사해서. 예,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코드로 배열을 자바 코드로 이제 배열을 복사하는 방법을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1번, 2번 제가 예,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1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열 복사할 때 이제 포문, 반모문, 배열하고 이 반모문은 찰떡궁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찰떡궁합. 예. 그래서 예, 요 포문을 이용할 줄 아셔야 되고 반모문. 그래서 초기값, 그다음에 조건식, 증감식 같은 거 잘 이제 이용해서 예, 이 작업을 코드를 이 작업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시스템점 어레이 카피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열 복사할 때 쓸 수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예, 그런 이제 그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기능. 그러니까 이 시스템 클래스에 어레이 카피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 어레이 요게 이제 A자가 대문자죠. 어레이스 해가지고요. 예, 어레이라는 클래스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어레이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예, 배열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열 복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열을 가지고 이제 포문하고 반모문하고 같이 이제 사용 찰떡궁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배열에는 인덱스라는 거 쓰고요. 반복문, 포문이나 뭐 이제 이런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변수를 쓰죠. 그래서 이제 포문, 포문에 그 카운터 변수로 쓰는 그 변수를 배열의 그 인덱스로 예,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코드로 프로그램을 주로 작성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그 반복문과 예, 이 포 반복문과 배열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런 방법이에요. 자, 배열 및 컬렉션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값을 가지고 이제 포문을 그 값의 개수만큼 돌려야 될 때,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5장인데 저기 뒷장에 뒷장에 요런 이제 자료 구조 컬렉션 자료 구조가 별도로 있는데 요 컬렉션을 이제 이용할 때도 요런 이제 밑에서 설명하는 요 이제 확장된 포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컬렉션 항목 요소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요 향상된 포문, 확장 포문 혹은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요 포문은요 형식이 초기식이 있고요. 초기식이 오고 세미콜론 조건식이 옵니다. 예, 조건식이 오고 세미콜론 증감식이 오죠. 그리고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포 블락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옵니다. 이런 형식인데 요 밑에 있는 요거 그러니까 향상된 포문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은 보시면 형식이 좀 달라요.
예. 자, 포 한 다음에 갈로 열고 자, 이 배열의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변수를 예, 타입과 함께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변수는 값을 하나를 저장할 수 있고 배열은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의 값이 여러 개가 정되어 있는데 이 배열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이렇게 담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 자,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콜론 뒤에는 값을 하나씩 꺼집어낼 그 배열이 오고요. 배열이나 컬렉션이 오고 앞에는 변수가 옵니다. 그 값을 하나를 꺼집어내서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배열에서 값을 하나 꺼집어내서 변수에 탁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동작이 성공하면 이 전체가 true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배열에서 값을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이 끄집어내서 변수에 담아주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값을 하나 끄집어내서 변수에 저장을 했다. 요 동작이 성공했다. 그러면 전체 조건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for 블락에 있는 예, 요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배열 쪽으로 가죠. 자, 배열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1, 2, 3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 이제 확장된 폼으로 만나면 여기 이제 int 변수로 줄게요. int 하고 여기를 이제 a라고 줄게요. 그러면 배열 요거는 뭐 b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자, 그냥 b라고 주겠습니다. b라는 배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가 있고 처음에 요 폼으로 확장된 폼으로 만나면 배열에 값이 있는지 확인해요. 값이 있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여러 개의 값이 있죠. 그러면 자, 요 0번 인덱스 처음부터 차례대로 예, 차례대로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요 1이라는 값을 예, 끄집어내서 요 a라는 변수에 탁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성공했다. 그러면 이 포에 보면 중간에 요 조건식 있잖아요. 얘가 true일 때 for 블럭을 반복하죠. 실행하죠. 그죠? 똑같이 자, 요 배열 B에 있는 값을 하나 끄집어내서 예, 앞에 있는 요 변수에 하나 탁 대입을 했다. 그러면 조건이 true 돼가지고 for 블럭을 실행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배열 쪽으로 다시 올라가죠. 자, 앞에서 1은 끄집어내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자료를 또 예, 탁 끄집어내서 a라는 변수에 또 넣어줘요. 그러면 변수 a에 있던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값이 저장이 되겠죠. 요게 이제 성공을 하면 또 요 조건식 기존에 요게 이제 true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에서 값을 차례대로 하나씩 끄집어내서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대입을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예, 요 조건식이 true가 돼서 예, 요 for 블럭을 실행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언제까지? 마지막에 있는 요 3이라는 거 마지막에 것도 일로 오죠. 예, 와서 A에 넣어줘. true가 됐어요. 또 실행해. 실행문을 자, 따라오셨죠? 실행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또 배열을 가니까 이미 1, 2, 3이라는 세 개의 값을 배열에서 다 읽어갔죠. 그 다음 거 보려고 하니까 없네?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예, 순서대로 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끄집어내서 이 A에 넣을 값이 없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A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을 값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이 조건식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for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예,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요게 이제 확장 폼은 예,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뒤에 컬렉션은 15년 아주 멀었죠. 여러분 배우시려면 아주 멀었는데 배열을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아시면 요 확장 폼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옆에 치우고 자, 옆에 이제 설명을 이제 보시면 방금 이제 설명 이해하셨으면 요 코드도 이해되셔야 돼요. 자, 요거 자, 인티저 타입의 배열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티저 타입 1차원 배열이고요.
자, 스코어스라는 게 참조 변수죠. 배열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대입합니까? 예, 값 목록, 중괄호 안에 값 목록 이렇게 들어있는 게 배열 리터럴입니다. 그죠? 배열 리터럴 형태로 자, 1차원 배열을 객체를 만들어서 예, 그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참조 변수인 스코어에 저장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참조 변수라고 부르지만 이게 이제 배열 이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죠? 예.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이름이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배열에 95, 71, 84, 93, 87이라는 점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어 배열에 예, 자, 이렇게 이제 값 5개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랭스는 5입니다. 랭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배열 이름 스코어.랭스 랭스 하면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m이라는 예,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고 초기값을 0을 줬어요. sum이니까 이제 합계, 그러니까 이 점수들을 예, 다 합해서 여기 sum에다가 집어넣을 그런 용도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고요. 자, 포문 보시면 이게 이제 향상된 포문이죠. 요 앞에 있는 게 타입과 변수, 뒤에가 배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 스코어를 선언하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 배열은 당연히 예, 인티저 타입의 배열이겠죠.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 스코어라는 예, 여기는 스코어 스 그죠? 복수형이고 그죠? 여기는 스코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값을 하나를 끄집어내서 첫 번째 값을 딱 집어넣고 요거 대입되네. 배열에서 하나 가져와서 대입되네 하면 스코어에는 95가 들어가 있고 이 95가 예, 썸 0이니까 0하고 더해져서 다시 그 결과값이 썸에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스코어스에 있는 배열 값 중에 두 번째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3번, 4번 가면 그 다음에 1번 인덱스 71을 스코어에 집어넣고 이번에는 또 71을 그 전에 이제 썸 값과 더해서 다시 결과값을 썸에 누적하고 뭐예요? 차례대로 95, 71, 84, 93, 87까지 차례대로 별에 있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스코어에 넣어주고 이렇게 스코어에 저장된 값을 하나씩 썸에다가 누적시켜주는 거죠. 지금 이제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 쓸 때 기억나시죠? 예, 썸 더하기는 스코어하고 똑같은 거죠. 예, 요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복합 대입 연산자. 예, 요렇게 쓰나 같은 겁니다. 그죠? 자, 확장된 폼은 예, 배열하고 클래스에 쓸 수 있는 예, 확장 폼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배열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예, 배열 설명은 끝났고 이제 그 열거형이라고 해서요. 예, enumeration type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열거형이 뭐냐? 자, 열거 타입은 열거 타입, enumeration 타입, 열거형은 한정된 값을 갖는 데이터 타입이다. 자, 열거 타입은 한정된 값을 갖는 데이터 타입. 예,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설명이에요. 열거형 한정된 값만을 갖는 데이터 타입이 열거형 타입이다. 열거 타입이다. enumeration 타입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정된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 한정된 값이 뭐냐? 요 다시 설명하죠. 예, 한정된 값은 예, 열거상수 enumeration constant 자, 열거상수로 예, 정의해 놓은 거다. 예, 꼬리는 물고 자꾸 모르는 말을 막 쓰죠. 예, 열거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요 한정된 값은 예, 열거상수로 정의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열거 타입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 그러면 자, 선언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 선언을 해야 되고 그죠? 배열을 사용하려고 하면 배열도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열거 타입도 사용하려면 열거 타입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자, 그래서 그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자 선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첫 글자는 대문자. 요 규칙은 예, 요 규칙은 클래스 규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 만드실 때 클래스 여러분들 저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해가지고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클래스잖아요, 그죠? 지금 예제 만들면서 실행하고 있는 게 다 클래스입니다, 그죠? 실행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명 줄 때 제가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가 돼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렸죠. 그건 규칙이에요. 문법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그냥 오류납니다. 자, 열거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주실 때 열거 타입 만드실 때 열거 타입의 이름은요. 이제 이름을 주실 때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언은 public enum enumeration에서 앞 글자만 약자로 씁니다. enum 다음에 열거 타입 이름을 주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주고 중간로.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클래스 만들 때 public 클래스명 다음에 클래스 바디 중간로 열고 닫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ublic 클래스 요 클래스라는 이제 키워드 써서 뒤에 클래스명을 주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똑같이 열거 타입도 public 접근 제한자로 합니다. 따로 이제 뒤에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enum 자 enum이라는 게 enumeration 타입 만든 키워드예요. 자 어떤 열거 타입을 만들 거냐 이제 이름을 준 거죠. 열거 타입 이름을 뒤에 주시고 열거 타입 블락을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상세한 이제 열거 상수들은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 좀 점점점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정된 값인 열거 상수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public enum weak 있죠. weak라는 열거 타입 만드는 거고요. weak의 W가 대문자로 돼 있죠. 첫 글자는 대문자로 돼 있는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요게 열거 상수라고 하는 거죠. 자, 열거 상수의 이름은 자, 관례적으로 자, 모두 다 대문자로 작성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요리 있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까지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요 열거 상수 끝나고 열거 상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거 구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쉼표를 줘 줍니다. 쉼표. 여기도 쉼표. 그죠? 쉼표. 쉼표. 마지막에는 쉼표가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블럭 그냥 닫죠. 그래서 뭐 구분해 줘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쉼표를 안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 먼데이부터 해서 썬데이까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열거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거 상수에 요거 이제 글자 이렇게 보시면 상수의 이름은 관례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상수의 이름은 대문자.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단어가 자, 결합된 이름일 경우에 자, 관례적으로 자, 요 밑줄을 이용해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자, 상수 이름으로 상수명으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변수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그 카멜 표기법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두 개의 단어 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변수명으로 만든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만들어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잖아요. 그죠? 낙타등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이제 형태로 작성하는 게 있고요. 이 상수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이 상수가 하나의 단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문자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Monday부터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login success 혹은 뭐 login failed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상수명으로 작성할 때는 예, 이렇게 언더바 예, 밑줄을 사이에 이렇게 붙여서요 하나의 상수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로그인 언더바 밑줄 failed 그죠? 위에 거하고 다르죠. 위에 거는 그냥 단어 한 단어고 그죠? 밑에 거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하나의 상수명으로 예, 작성하는 겁니다. 자, 둘 다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열거 타입 만들어줄 때 public enum week, public enum login result 이런 식으로 해서 예, week라는 열거 타입, login이라는 열거 타입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열거 타입의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자, 첫 번째 예,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로그인 리절트처럼 요거는 이제 카멜 표기 사용했죠. 우리 클래스명이나 또 이런 이제 열거 타입 이제 이름 할 때는 카멜 표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로그인과 리절트. 예, 네, 여기 이제 일단은 요 두 번째 단어 이제 리절트에 R을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해줬죠. 예, 여기 카멜 표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예, 언더바 사용해서 밑줄 사용해서 예, 상수명을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되는 것을 하나의 상수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열거 타입을 하는 거는 모양이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 week라는 열거 타입 이름이고요. 예, 요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열거 상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예. 두 단어나 세 단어로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상수명이 될 때는 상수가 될 때는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거 타입 변수라고 해서요. 그러면 열거 타입을 어디 이제 저장을 할 때 예, 그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선언해 줄 때 우리가 앞에서 만든 열거 타입을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뒤에 적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week라는 열거 타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열거 타입을 이렇게 타입 예, 변수명 앞에다가 타입으로 이렇게 열거 타입을 적어주시고 today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today라는 변수는요, week라는 열거 타입의 값을 저장하는 용도의 변수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week reservation day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좀 긴데. 자, 요건 이제 변수죠, 변수. 이렇게 하면 week라는 열거 타입의 상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열거 상수 값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거 타입 변수 값은 열거 상수 중 하나다. 이건 뭐 말이냐? 자, 일단은 열거 타입의 어떤 값을 저장하려면 예, 이렇게 이제 변수를 열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선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언돼 있죠, 그죠? today라는 예, week 타입의 열거 타입 변수가 선언이 돼 있고 여기에 값을 뭔가를 저장하잖아요. 이 값을 저장하는데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냐면 열거 타입 안에 있는 상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자, 이렇게 열거 타입 점 열거 상수 예, 요런 이제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week라는 열거 타입에 안에 있는 Sunday 값을 이 열거 타입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라. 예,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열거 타입 변수는요, 예, 자, 참조 타입.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저장할 때 참조 타입으로 이제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변수로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잖아요. 이 열거 타입 변수도 우리 이제 참조 타입 변수입니다. 그래서 열거 타입 변수는 참조 타입이므로 당연히 이제 널 값을 허용합니다. 널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의로 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week birthday는 널 이런 식으로 해서 열거 상수 값이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바로 지금 넣어주지 않고 열거 상수 이제를 저장할 수 있는 열거형 타입의 이제 변수만 선언을 해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널 값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week today는 week.sunday 이게 뭐지라고 자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보시면 week에 보시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까지 이게 값이에요. 이게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 열거 상수라는 게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적으로는 이 열거 상수가 이제 가리키는 스트링 객체가 있습니다. 그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값을 요 today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176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사이는 열거 객체 메소드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메소드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거 객체는 이제 열거 상수의 문자열을 내부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거 타입은 자 컴파일 할 때 자바랭에 enum 클래스를 자동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열거 타입은 자바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lang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enum이라는 클래스를 자동 상속받는다. 자,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열거 객체는 자, 자바랭 enum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거 객체라는 게 뭐냐? 열거 객체는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열거 상수의 문자열을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열거 객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 birthday라든지 뭐 today라든지 reservation 요 day라든지 이게 열거 객체의 주소값이죠. 그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열거 객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today. 그래서 reservation day method, 뭐 today method, birthday method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열거 요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를 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소드 종류가 메소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ordinality에서 뭐 ordinal이라는 이런 이제 메소드가 있고요. 다음에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value of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value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호출하면 실행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math라는 클래스에 random이라는 우리 주사위 숫자 구하는 거나 로또 숫자 구하는 거나 난수 구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이제 랜덤 메소드처럼 이제 요것도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 name은 열거 객체의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열거 객체의 문자열을 리턴해 준다. name. 그리고 자, ordina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열거 객체의 순번을 리턴해 줍니다.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인덱스. 우리 배열할 때 우리 인덱스 배우셨잖아요. 번호. 열거될 때 열거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를 자,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compare to는 비교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열거 객체를 비교해서 순번 차이 값을 리턴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리턴 돼 있는데 리턴이라는 게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되돌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예. 근데 그 여기 보시면 리턴 타입이 따로 있는데 nam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화면에 출력되는 리턴되는 값은 스트링 타입의 값이다 그런 뜻이고요. ordinary라는 요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여기 순번이잖아요. 그럼 숫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 인티저 타입의 숫자가 리턴된다, 결과값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compare to도 자, 요 열거 객체를 비교해가지고 예, 순번의 차이값을 구한다 그러죠. 앞뒤 차이값을 구한다는 거죠.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러면 요것도 숫자겠죠. 인티저 타입으로 예, 리턴된다. value of 해서 자 스트링 타입의 예, 이제 이름을 주게 되면 주어진 문자의 열거 객체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예, 요 주어진 스트링 타입의 예, 열거 객체를 리턴해 준다. 여기 이제 열거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열거 객체들을 배열로 리턴해 준다 하는 게 이제 values라는 메소드입니다. 예. 그래서 리턴될 때 배열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예. 열거 객체들을 다 모아서 열거 객체들을 하나가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밸류 오버는 하나를 리턴해 주는 거고 밸류스는 다 모두 다 리턴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개의 값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거 타입이 되는 거고 요거 열거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힘 영역 안에 요 이제 열거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열거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열거 객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compare to라든지 values라든지 name이라든지 뭐 value of라든지 ordinary인지 이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예. 그 스택 영역에 요 days라는 게 이제 열거 타입 이름입니다. 타입 이름이고요. 예. 열거 그 타입의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는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힘 영역에 이렇게 이제 뭐 0, 1, 2, 3, 4, 5, 6, 7 해서 힘 영역에 이렇게 이제 그 포인트 값 그러니까 주소 값, 참조 값이 있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게 먼데이부터 해서 여기 이제 선데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생략인데요. 여기 이제 먼데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썬데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 이렇게 스트링 객체가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일 7개의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의 주소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